안경광학 전공자가 본 드라마 더글로리. 의 색각 이상.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글로리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유튜브 채널서 검색해보면 관련 영상이 수백 개가 뜹니다. 아래로 계속 스크롤해봐도 여러 유튜버들이 만든 영상이 쉼없이 나옵니다. 기상캐스터인 김가영 씨는 더글로리의 극중 기상캐스터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해서 뉴스로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블로그, 뉴스 등에도 관련 글들이 넘쳐납니다. 자, 저도 슬그머니 발담굽니다. 팔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박연진과 부적절한 관계를 나누던 재주는 그녀의 딸 예슬이가 혹시 자신의 딸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 예슬이를 보러 학교 길에 찾아갑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기다려 지나가는 예슬이를 보고 이름을 부릅니다. 예슬아! 예슬이는 재준의 부름에 그에게 가려 횡단보도를 건너려 합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색깔을 구별 못하는 색각 이상자인 예슬은 모르고 계속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재준은 자신이 착용하는 색각 이상 보정용 콘택트 렌즈를 떠올리고 예슬이가 자신의 딸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김은숙 작가님. 제비꽃같이 조그만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곳곳이 아름다운 시와 글로 꾸며져 있던 드라마 도깨비. 그 도깨비의 작가 김은숙님께서 쓰신 드라마니 대사의 깊이가 남다릅니다. 푼돈으로 방금 내가 제 하늘이 됐어. 존엄이라고는 없는 이미 더없이 헤어져. 그러니까 돌아가요. 난 분노화하게 더 성실하고 싶거든요. 대사만으로 몰입을 이끌어내시고 성격을 포함한 모든 것을 표현해내시니 놀랍기까지 합니다. But 저보다 나이는 100살쯤 적지만 진심으로 존경하는 김은숙 작가님은 문과이십니다. 대학서 전공은 문예창작하셨고요. 안경광학 전공자로 빛과 색각 그리고 콘택트 렌즈에 대해 공부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문창과 수준도 높다던데 문창과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야겠어요. 색각 이상은 유전인가? 더 글로리 3화에서 문동은의 조력자 강연남이 연남의 뒤를 쫓으며 찍어온 사진 중 연남이 예슬이를 데리고 안과에 방문하는 사진을 본 동은은 마침 안경원 앞에 놓인 색각 이상 보정 렌즈 홍보 문구를 읽습니다. 그리고 과거 재준이 자신이 색각 이상자란 콤플렉스의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하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내가 색각이지 장님이야? 시초라고 누가 몰라? 색각 이상은 반성 유전입니다. 성형색체 열성 유전으로 성별과 관련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성 유전의 경우 수를 따져볼 때 여자 2세가 생맹인 경우는 부모가 모두 생맹인 경우와 생맹인 아버지와 보인자인 어머니의 경우에 매우 드물게 있습니다. 해서 여자가 생맹인 경우는 0.2% 정도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여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중고 시절 색각 이상인 분들을 못 보셨을 경우가 많으시겠지만 남학교를 나온 저는 한 반에 5에서 10명은 색각 이상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의 예슬이는 아빠는 색각 이상, 엄마는 보인자라 하더라도 드문 경우입니다. 물론 드문 경우일 뿐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
후천적인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당뇨병입니다. 당뇨는 공막을 제외한 눈의 모든 곳에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망막의 시세포를 파괴해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서울과기대 안경광학과 5기 졸업 논문집에 실린 논문을 보면 후천적으로 시세포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색각 이상자는 신호등 색을 구별 못할까? 토마스 영이란 분이 RYB를 빛의 삼원색이란 가설을 제시하고 후에 헤르만 폰 헬름홀츠란 분이 RGB가 삼원색이란 가설 아래 빛의 삼원색설을 제시했다 합니다. 이 가설을 두 위대한 학자의 이름을 붙여 영헬름홀츠의 빛의 삼원색론이라 부릅니다. TV나 모니터에 RGB 케이블을 연결해서 수만 가지 색상을 내는 것을 보면 가설이지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눈도 영헬름홀츠의 삼원색론에 의거 빨간빛에 반응하는 시세포, 녹색빛에 반응하는 시세포, 파란빛에 반응하는 시세포 다 있고 셋 모두 숫자가 충분하면 정상인, 그중 어느 한 가지 시세포가 부족하면 부족한 정도에 따라 중도 혹은 경도의 색각 이상자일 것이라 봅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우리가 흔히 보는 시시력표나 색각 검사책을 만드신 한천석 박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글이 길고 한자가 많지만 그릇된 인식을 가진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 싶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1 및 제2 색각 이상은 상당히 많아서 모든 남자의 약 5%에 나타나며 여자에게는 적다. 이들에게는 색각 이외에는 아무 이상도 없으며 적색과 녹색이 회색과 비슷하게 보이고 황록색과 젓갈색 등은 식별되지 않으나 청색과 황색은 잘 보인다.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등도 및 약도 색각 이상은 현재까지 그릇된 인식과는 달리 웬만한 색은 모두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어서 일반 업무나 학업 등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이 글이 쓰여져 출판된 것이 1981년인 것을 감안하면 색각 이상자를 차별하는 눈으로 보는 행위는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당연히 없어졌어야 하며 재준이가 색각 이상자라 얘기한 친구도 그릇된 인식을 지닌 나쁜 친구입니다. 그리고 재준아, 화나는 게 이해 가긴 한다만 같은 반 친구를 그렇게 때리면 안 돼. 질문이 신호등 색 구별 못하냐였죠? 방금 읽어드린 글처럼 색각 이상자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구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따려면 황색, 적색, 녹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운전면허 신검 시 색각 이상 검사책을 읽지 못하면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검사합니다. 구별 못하는 중등도 혹은 전생맹자를 위해 신호등은 색상이 아닌 모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뿐 아니라 차량 신호등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등시로 한쪽 눈에 시력이 거의 안 나오는 장애를 지닌 분이니 더군다나 장애가 있는 분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죠. 동공의 색상은 사람마다 다를까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체의 색상은 빛이 그 물체에 도착한 후 흡수되거나 투과되거나 반사되는 것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빛을 투과시키면 투명하게, 모든 색을 일정하게 많이 차단하면 검게, 일정하게 조금 차단하면 회색으로 보이죠. 파란 빛을 반사시키고 투과 안 시키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투과된 빛은 파란색의 보색인 갈색으로 보입니다. 동공은 눈 안으로 빛이 들어가는 작은 구멍인데 들어간 빛이 반사 후 동공을 통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까닭에 인종이나 홍채의 색상과 상관없이 검습니다. 이 검은 동공 위에 어떤 색상을 올려놓더라도 빛이 나오지를 않으니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글로리 드라마에 나오는 재준이가 끼는 생명 보정 렌즈의 동공 위에 놓이는 부위가 빨간색이어도 낀 상태에서 전혀 티가 안 나는 겁니다. 생맹 보정 렌즈의 효과는? 제가 어릴 적에 안경 쓴 친구가 반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한 반이 8, 90명이었는데도요. 그러함에도 안경이 인류역 사상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히는 것은 부작용 없이 수많은 사람의 장애를 없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심정전에 나오는 봉사잔치에 참가한 봉사 중 절반 이상이 안경을 쓰면 정상적 활동이 가능한 고도 근시자였을 겁니다. 만약 색각 이상을 보정해줘서 일상 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해주는 렌즈가 있다면 또 다른 류의 장애를 극복하게 해준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라 해야겠죠? 안타깝게도 생맹 보정 렌즈는 그 수준은 아닙니다. 눈에 어떤 색상에 반응하는 시세포가 적은 경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 빨간색은 더 빨갛게, 녹색은 더 진한 녹색으로, 파란색은 더 진한 파란색으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더 글로리의 재준이 렌즈를 보면 빨간색에 반응하는 시세포가 적은가 봅니다. 그런데 빨간색은 눈의 피로도를 유발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오래 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빨간색 착색 렌즈를 만들면 되잖냐고요? 네, 됩니다. 실제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흐리던 2000년도 전에는 모조품이 지금 팔리는 가격의 4분의 1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2000년도쯤 특허를 가지고 있는 영국 코닐사와 수입처에서 수많은 회사를 고소해서 모조품 제조 업체가 사라진 겁니다. 가격은 꽤나 비쌉니다. 20kg 쌀 10푸대 가격이 넘습니다. 게다가 시력을 주도하지 않는 눈, 즉 비우이한 한쪽만 착용하는 렌즈입니다. 착용하면 회색은 진한 곤색으로, 흰색은 분홍색으로 보입니다.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평소에 신호등색 구별이 안 되었는데 렌즈를 끼면 구별이 된다고요? 그럴 리가. 평소에도 구별하셨겠죠? 왜 평소에 쓰기 어렵고 눈의 피로도를 유발하는 렌즈를 돈 많이 내고 사서 낄까요? 창피해서입니다. 제가 아까 재준이의 색각 이상을 거론한 친구 나쁘다 했었죠? 고객과 판매 상담을 해보면 학교서, 운전면허 시험장서, 직장서 검사할 때 남에게 나는 색각 이상을 지니고 있다는 걸 보이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부모님은 또 자신도 겪었던 일이고 자신의 유전자로 자식이 창피한 일을 당하는 게 싫어서 해줍니다. 활동은 좀 어렵지만 잠깐 검사할 때 끼면 검사책은 읽을 수 있거든요. 드라마에 나오는 환상적인 성능의 색각 이상 보정 렌즈는 아직 세상에 없습니다. 더글로리 12월 30일 넷플릭스에 올라온 더 글로리를 1월 7일 날 밤을 새서 하룻밤에 다 봤습니다. 그 후 오늘까지 나흘간 3번쯤 돌려봤습니다. 생명 보정 렌즈 때문에 몰입도가 떨어지잖냐고요? 그럴 리가요. 김원숙 작가님께서 콘택트 렌즈만큼은 저보다 모르셔야죠. 그것마저 저보다 많이 아시면 안 되죠. 저는 2부가 나올 3월 말까지 한 10번쯤 더 글로리를 볼 생각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